과일을 섭취하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네.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제가 혹시 오늘 물 드셨나요? 이러니까 아 맞다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네. 물을 갑자기 1리터를 마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 16시간, 뭐 14시간, 18시간 이 3개 시간 중 하나를 결정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 괜찮지 않나요? 물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일 하면은 이제 뭔가 건강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과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다. 특히 뭐 과일을 많이 먹어서 뭐 살이 찌진 않는다 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네. 과일 섭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과일 섭취 같은 경우는 네. 과일을 섭취하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네.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과일도 이제 쌀밥이랑 똑같은 탄수화물인데 쌀밥과 과일은 다른 탄수화물이에요. 일단은 쌀밥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고 이 과일은 과당이에요. 근데 이 과당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당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이렉트로 간으로 가요.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네. 근데 이 포도당은 반대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여요. 근데 이 과당은 간으로 가서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이 간 글리코겐 자체는 되게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간 주변으로 그 남은 것들이 과당들이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거를 바로 지방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성 지방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실제로 이제 섭취를 해서 생기는 지방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일이 주는 이제 문제점이기 때문에 과일 먹는 거는 나쁘지 않으나 너무 과한 섭취는 좋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과일을 드실 거라면 조금 이제 당류가 좀 적은 이제 베리류나 뭐 드실 거라면 차라리 사과나 이런 걸로 드셔주는 게 뭐 키위나 이런 걸로 드셔주는 게 좋다. 그럼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 대신에 과일로 식사를 대신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밥 대신에 이제 과일로 대신하는 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면 비타민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밥에도 이제 포도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또 같이 섭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당 자체는 너무 많아지면 결국에 간에 쓰이고 우리 몸에 에너지로 쓰이기 어려우니까 살이 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면 밥을 90% 먹었다면 과일 같은 경우는 10% 정도만 이렇게 그냥 마지막에 껴넣는 정도로 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리자면 요즘 과일을 갈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스무디 형태.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쾌변에 도움이 되거나 해독에 도움이 되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진 않아요. 왜냐면 과당 자체가 흡수가 빠른데 갈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라져요. 더 빨라져요. 그럼 혈당은 더 빠르게 올라. 근데 그 당도 자체는 더 올라갑니다. 갈게 되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과일을 갈게 되면은 야채도 마찬가지인데 갈게 되면 그 영양소가 다 파괴가 돼요. 그러면 사실 이 영양소가 다 파괴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설탕 물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일도 이게 갈아서 먹느냐 그냥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되는군요. 이게. 맞죠. 그래서 뭐 이거를 좀 먹고 싶은데 혈당을 좀 낮춰서 먹고 싶다면 저라면 이제 뭐 야채랑 같이 먹거나 아니면 땅콩 버터 요즘에 유행이죠. 땅콩 버터를 조금 발라서 먹거나 그런 게 좋다고 봅니다. 그 이제 다이어트 할 때 또 신경 많이 쓰시는 부분이 물 섭취인 것 같아요. 물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나요? 물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은데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물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마셔야 돼요도 많이 물어보지만 근데 어떻게 마셔라는 질문은 별로 안 합니다. 네. 근데 물 마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2리터 드세요 하면은 한 번에 1리터를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제 수강생 실제 이야기인데 이러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혹시 오늘 물 드셨나요? 이러니까 아 맞다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네. 물을 갑자기 1리터를 마셨어요. 깜빡하고. 근데 그거는 왜 안 좋냐면 우리가 갑자기 물을 급격하게 마시게 되면은 몸에 있는 나트륨이 싹 다 빠지게 돼요. 배출이 되게 돼요. 그러면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나트륨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이제 두통이나 이제 어지럼증 심하면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물을 먹는 습관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조금씩 자주 저 같은 경우는 1시간에 한 컵씩 이 정도로 먹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근데 깜빡 잊을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깜빡 잊지 않으려고 일단 한번 먹어두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맞죠. 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대표님 생각에는 네. 1시간에 이제 물 한 잔 200ml 정도? 그렇죠. 네, 그 정도. 그걸 이제 시간마다 맞춰놓고 네. 먹는 게 다이어트 가장 좋다. 그렇죠. 그게 가장 좋고 이제 몸에도 가장 좋은 게 이제 우리가
물을 먹다 보면 계속 이제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이 생기는데 그런 습관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나중에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 먹는 음식 자체보다는 식습관이 중요하고 네. 그리고 생활 습관이 중요하고 이런 습관 형태가 먼저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음식의 양만 설정하고 음식의 종류만 설정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 본질은 깨지고 네. 겉에 이제 치장만 하는 거죠. 가장 합리적이고 뭔가 가장 그래도 오랫동안 다이어트 유행이 엄청 빨리 변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래도 가장 좀 오래간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가 네. 이제 간헐적 단식인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끼를 먹어라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루에 한 끼를 안 먹는 거죠. 네. 두 끼를 먹는 이제 그런 다이어트 방식이 뭐 지금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고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는 네. 방법인 것 같은데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간헐적 단식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다이어트 중에 안 좋은 다이어트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이론상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좋은 다이어트는 없는데 간헐적 단식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 16시간, 뭐 14시간, 18시간 이 3개 시간 중 하나를 결정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간헐적 단식도 내 몸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한 거. 결국에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해서 이어지는 게 결국에 간헐적 폭식이잖아. 뭐 어떤 분들은 그 예전에 TV에 네. 홍현희 씨가 나왔어요. 홍현 씨가 나와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한 끼를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사실 간헐적 단식이라는 건 단식과 굶는 거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단식은 우리가 먹지 않을 시간을 정해놓고 먹을 시간을 정해놓은 다음에 계획적으로 하는 게 단식이고 굶는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굶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식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굶다 보니까 그런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단식 체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불상사들이 나오는 거죠. 보통 이제 그 간헐적 단식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이거는 이제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절대 안 먹는 그 시간에 먹지 않고 네. 먹어도 되는 시간에 무엇이든지 먹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시간에 대한 건 맞지만 그 먹어도 되는 시간에 무엇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무엇이든 먹으면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우리가 피해줘야 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김이 있습니다. 사실 이 4가지만 피해도 사실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정말 이제 간과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을 찾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안 좋은 음식을 먼저 안 먹는 게 중요하고 안 해야 할 행동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이거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답이 조금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음식이 정말 의외로 살찐다. 이런 음식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네. 우유예요. 우유? 네. 네. 우유 왜냐면- 괜찮지 않나요? 우유 같은 경우는 네. 유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우유가 지방 때문에 살찌는 줄 아는데 그렇죠. 예. 지방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유당 때문에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가 탄수화물이 가장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켜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 결국에 지방 분해가 억제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슐린은 자극이 최대한 덜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유당이 인슐린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결국에 우유가 살찌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지방 자체를 뺀 이제 무지방이랑 네. 저지방이나 이런 거를 먹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 무지방 저지방을 만들 때 화학 제품을 안 섞었을까요? 섞었겠죠. 네. 이 지방을 빼려고. 분리하려고 그렇죠. 그러면 사실 더 안 좋은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유 자체는 사람들이 이제 칼슘이 많아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우유를 먹는다고 키가 클까요? 뭐 키 큰다고 하지 않나요? 근데 사실 우유랑 키랑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유 같은 경우는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가 먹었을 때 뼈에서 칼슘을 뺏어오는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오히려 뼈가 약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유를 드실 거라면 저라면 좀 당이 유당이 아닌 락토프리나 그리고 뭐 A2 우유 이런 거를 먹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유를 이제 드실 거라면 조금 간격을 두시고 매일매일 먹는 것보다는 네. 조금 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진짜 내가 먹고 싶다. 근데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다면 우유보다는 무가당 두유 이런 걸로 먹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지방이나 저지방을 볼 게 아니라 락토프리를 봐야 된다. 그렇죠. 차라리 그거를 보는 게 훨씬 더 낫다. 왜냐면 지방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